자, 그러면 첫 번째 주제부터 좀 가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법인 택시에 대한 완전월급제입니다. 완전월급제에 대한 부분들. 일단 뉴스부터 좀 보시면 얼마 전에 택시 회사에서 분신 사태가 있었습니다. 참 이 택시 쪽에는 이런 일들이 좀 자주 일어나는데 좀 자주 일어나면 안 되는데 해마다까지는 안 되고 몇 년에 한 번씩 정도는 자꾸 이런 일들이 좀 안타까운 일들이 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택시 회사 A 택시 회사에서 조금 있다가 이름이 나오던데 이게 뭐 언론에 나온 부분들이라 그냥 해성운수입니다. 해성운수에서 안타까운 사태가 좀 일어났었고 그 해고 뒤에 내용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내용 자체는 해고 뒤에 복직한 박영환 씨가 폭행 협박을 해서 분신을 초래했고 그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 또 다른 자신보다 여기 자신보다라는 거는 이제 아마 택시회사 그 대표가 되겠죠. 대표보다 20살 많은 다른 기사도 폭행을 해서 안하골절을 일으켰고 이 부분들이 이 해고 후 복직한 박영환 씨가 표에 아직까지는 뭐 몰라요. 아직 확정된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다고 박영환 씨는 주장을 했고 그래서 그거의 억울함을 참지 못해서 분신을 초래했다라는 게 팩트입니다. 그리고 그 분신을 초래했던 해성운수 대표는 어제 날짜로 구속이 됐습니다. 지금 고용노동부에 지금 걸려있는 사진이 하나 있어요. 걸려있는 프랜카드가 좀 걸려있는데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그 완전월급제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프랜카드를 걸어놓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뭐 참 제 입장에서 놓고 본다면 뭐 솔직히 우리 동네 이야기는 아니기는 한데 좀 그래도 좀 신경 쓰이는 부분이 좀 있어서 잠깐 오늘 주제로 좀 가져왔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 법인 택시의 문제는 가장 큰 문제는 이겁니다. 지금 그 노동력이 없다. 조금 있다가 이제 세 번째 주제도 포함이 될 부분들인데 노동력 부족의 현상을 벌어지고 있고 노동력 부족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이 노동력 부족의 현상의 원인은 근무 환경 자체가 다른 업종보다 현저히 떨어진다. 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과연 왜 이런 현상들이 좀 벌어지고 있느냐? 다른 업종들은 계속해서 근무 환경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는 편입니다. 심지어는 청소하시는 분들의 이 참 아이러니한 현상이 얼마 전에 그 길에서 청소하시는 분들 청소부 모집하는데 뭐 4년제 대학 졸업자들이 몰렸다. 그다음에 경쟁률이 뭐 몇 대 몇이다. 경쟁률이 상당히 높다. 뭐 이런 기사들이 실린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길에서 청소하시는 분들의 근무 환경보다 뭐 급여에 대한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뭐 제외하겠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은 하지만 이 근무 환경에 대한 부분들은 길에서 청소하시는 분들보다 현저히 택시들은 사람들이 지원을 안 하고 그 다음에 청소하시는 분들을 모집을 했더니 4년제 졸업하신 분들도 모이고 그 다음에 경쟁률 자체가 상당히 세고 높다. 근데 택시는 지원만 하면 누구나 받아주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현상인데 그러면 뭐 똑같은 3D 업종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건 밖에서 일하고 추운데 그런데도 이렇게 몰리고 여기는 택시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이런 현상들이 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러냐면 근무 환경 자체가 상당히 열악하다. 물론 차 안에서 근무를 하지만 12시간 근무를 해야 되고 그리고 정해진 급여가 굉장히 작고 정해진 급여가 상당히 작습니다. 완전월급제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산학금제도라 뭐 바뀌었다 그래서 산학금이 바뀌어서 뭐라 그러더라 월 뭐라 그러던데 월정액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하루하루 붙는 산학금에서 한 달 단위로
입금을 해야 되는, 또 입금해서 부족하면 자기 급여에서 빠지는, 급여에서 차감하는 이런 형태의 급여 체계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길에서 청소하시는 분들보다 인기가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느냐? 결국은 노동력에 대한 부족 현상이 법인택시의 몰락을 가져오고 있고, 법인택시의 몰락은 노동력의 부족 부분에서 일어나는데, 앞으로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계속해서 노동력 부족 현상은, 법인택시의 노동력 부족 현상은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로는 지금 그 택시 같은 경우는 노동집약적인 산업입니다. 이 노동집약적 산업이라는 게 뭐냐? 보통 우리가 노동집약적 산업을 이야기하면 뭐 조선이나 건설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많이 좀 떠올리시는데, 택시도 노동집약적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사람의 손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거든요. 기계와 자동화하고 거리가 좀 있습니다. 뭐 지금 며칠 전에 그것도 뭐 한 꼭지로 좀 다뤄도 될 만하기는 한데, 미국에서 구글의 자율주행차가 뭐 미친 듯이 발작을 해서 뭐 접었다, 또 뭐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들이 좀 애로사항이 있다, 뭐 이런 정도의 뉴스들이 나오는데, 왜 이러냐면 사람의 손으로 결국은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아야 되고, 용접을 해야 되고, 철판을 갖다 붙여야 되고, 어쨌든 사람의 손으로 가야 될 부분들인데, 택시 역시 마찬가지로 아무리 좋은 차를 가져다 놔도 반드시 사람이 한 명 붙어야 됩니다. 이 부분들은 뭐 소나타를 갖다 놓든 아반떼를 갖다 놓든 제일 좋은 지구공을 갖다 놔서, 요즘 자율주행 차들이 자율주행 시스템, 자율주행이라보다는 자율주행 보조기능이죠. 보조기능 자체가 상당히 좀 좋아서 앞차선과의 거리도 좀 맞추고 차선도 자기가 움직이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인터체인지도 자기가 스스로 빠져나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부분들인 그런 보조 기능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이 반드시 붙어야 가능한 산업이기 때문에 노동 집약적인 산업이다. 그럼 이 노동 집약적인 산업, 이게 이제 뭐 우리 보면 이제 섬유도 있어요. 섬유, 의류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러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노동 집약적인 산업에서 탈피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탈피를 하느냐 하면 기계화, 자동화, 또는 이게 안 되면 해외 이전으로 갑니다. 그래서 해외 이전으로 간 업종들이 의류와 섬유가 해외 이전으로 갔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거의 90%의 옷은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메이드 인 베트남, 메이드 인 차이나, 이렇게 해서 해외 이전, 우리나라 설비를 대구나 구미나 섬유 산업의 신발 또한 마찬가지죠. 신발도 옛날에는 부산이 그 신발 산업의 메카였는데, 지금은 저도 이렇게 신발 사보면 나이키가 됐든 아디다스가 됐든 거의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예요. 그래서 전부 다 설비를 들고 해외로 가서 노동력이 싼 나라로 가서 산업을 이끌고 가고 있다. 이 택시가 가능하냐? 불가능. 해외 이전이 불가능하죠. 불가능해요. 그러면 두 번째는 기계화 자동화에 대한 부분들로 가야 되는데, 기계화 자동화 한들 불가능.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에 대한 방법은 뭐냐면 해외 노동력을 수입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지금 택시와 같이 해외 이전이나 자동화에 대한 부분들이 하더라도 조금 부족한 부분들, 이제 그 뭐라 그래야 돼? 그 어선 또는 뭐 염전은 이렇게 의미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염전, 그다음에 농촌에 일당하시는 분들 보면 대부분 해외 노동자들,
뭐 여기 힘든 일에 대한 부분들은 전부 다 해외 노동자들이 우리의 빈자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식당 같은데, 건설업도 마찬가지죠. 건설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오야지라는 표현을 좀 제가 오야지 말고 다른 표현이 있나 모르겠는데 십장? 뭐 이런 표현이죠. 십장들은 해외 노동자들이에요. 왜? 이 사람들은 3년씩 5년씩 이 업종에 근무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 사람들이 노하우가 쌓이고, 이 사람들이 오야지 십장은 해외 뭐 중국 동포가 됐든 아니면 외국 사람이 됐든 어쨌든 외국 사람이고, 그 밑에 일당쟁이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하는 이런 형태들이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건설 현장에서도.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택시의 노동력 부족 현상을 해결하려면 다른 산업들 같은 경우에는 해외 이전이나 자동화나 또는 해외 노동력 수입을 해서 메꾸고 있는데, 택시는 전부 불가능, 전부 불가능입니다. 전부 불가능이에요. 뭐 우리나라 택시를 외국 가서 타라고 그럴 수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리고 자동화를 시켜준들 사람은 어차피 필요한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해외 노동력, 그렇다고 해서 외국 사람을 택시로 노동자로 근무하게끔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전부 다 불가능해요. 전부 다 불가능. 그렇기 때문에 법인 택시에 대한 부분들이 앞으로 좀 전망이 어둡다. 다만 결국은 법인 택시가 살아나려면 결국은 월급제, 완전 월급제를 해서 최소한 청소하시는 분들, 길에서 청소하시는 분들 이상의 대우를 해줘야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신축제 현실은 두들겨 팼다 그러죠.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 해성원수가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땡땡씨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00대가 넘어요. 해성원수가 1000대가 넘는 게 아니라 정땡땡씨 일가가 가지고 있는 택시 회사들이 아주 유명한 회사입니다. 정땡땡씨 그룹이에요, 그룹. 정땡땡 그룹인데 택시 그룹이죠, 택시 그룹. 정땡땡 택시 그룹인데 뭐 여러 개의 회사를 가지고 있고 1000대 이상 뭐 들리는 소식이라면 2000대도 넘는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뭐 어쨌든 1000대가 넘는 택시 회사를 가지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거든요. 그 아마 이 아들이 뭐 몇째 아들이라 그러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구속된 양반이 그 양반이에요. 아들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큰 회사도 굉장히 큰 회사거든요. 택시계에 있어서는 가장 큰 대수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인데, 여기도 지금 막 아무런 미안함이 없다. 아니 사람이 죽었는데 미안함이 없으면 어떡하냐고. 이게 모르겠어요. 나 한겨레에서 의도적으로 제목을 그렇게 뽑았는지 어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사람이 죽었는데 아무런 미안함이 없다 그러면 당연히 구속이지만 아니 이 너무하는 거 아니냐고. 아무런 미안함이 없다라는 게 뭐 자신보다, 이게 모르겠어요. 왜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뉴스에나 보도에 나온 부분들이니까 그대로 얘기하겠습니다. 뭐 자신보다 20살 많은 다른 택시 기사도 폭행하고, 아니 요즘 사장이 기사를 종업원을 두들겨 패면 누가 와서 일을 하느냐고. 모르겠어요. 뭐 진짜로 안아골절 얼굴이 지금 그 뼈가 부러져졌다는 얘기인데, 설마 사장이 직접 배신은 않았겠지. 이게 지금 제가 볼 때 60년대도 이러지는 않았어요. 60년대도 우리가 이렇게 두들겨 맞고 이랬나요? 모르겠어요.
제가 60년대에 노동을 안 해봤기 때문에 이런 환경 속에서 법인택시 하시는 분들이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완전월급제에 대한 부분들을 해줘야죠. 완전월급제에 대한 부분들을 해주고 결국은 그러면 어디서 딜레마가 나오느냐 하면 월급제를 맞춰주기 위해서는 뭐가 나와야 되느냐 하면 결국은 택시 요금에 대한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뒤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얘기하잖아요. 택시 요금에 대한 부분들은 공공재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무한정, 무작정 시장 원리를 올릴 수 없는 입장을 저는 정부 입장을 제가 뭐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제가 몇 번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택시 연료로 쓰고 있는 이게 그렇다고 해서 법인 택시만 월급제를 하기 위해서 무한정 갖다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잖아요. 지금 성남 같은 경우에는 또는 각 지방 같은 경우에는 법인택시 하시는 분들에게 뭐 한 7에서 한 10만 원 정도의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단순히 그냥 법인택시에 근무한다는 이유만으로 월급에다가 7만 원, 10만 원을 주고 있어요. 보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는 금액도 적을 뿐더러 이게 어렵다. 이게 안 된다. 이게 안 된다. 그리고 성남에 근무하는 택시기사는 7만원에서 10만원 보조받고 안양에 근무하는 기사는 이 보조 못 받고 이 형평성이 맞아? 안 맞잖아요. 광명에 근무하는 기사는 안양에 근무하는 기사는 택시기사 아니냐고. 똑같은 택시 일을 하는데 성남에 계시는 분들은 7만원에서 10만원 정도 보조금 주고 안양이나 광명은 안 주고 이거 안 맞잖아. 이러면 어느 지자체, 부유한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에 대한 폭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지방 자립도가 낮은 지역, 지방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이 낮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자립도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택시 정책을 끌고 가는 데 있어서 같은 내에 택시 기사들의 편가르기밖에 경기도는 다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금액이 상이하지. 마카파님, 마카파가 바로 잡아주는데 다 받고, 뭐 부산은 주나 안 주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강원도 주는 안 주나 모르겠어요. 뭐 전라북도 주는지 안 주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지자체별로 다르단 말이에요. 이 부분들이 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가야 되느냐고 누차 얘기하느냐 하면 LPG 가격을 물론 LPG 일반인도 사용하기 때문에 가격은 정해주지만 여기에 보조금을 줘야 돼요. 그래서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이나 법인 택시 하시는 분들이 가스값에 대한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이건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거거든요.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거예요. 얼마씩 지금 제가 한 990원 정도 하나요? 950원 정도 하나요? 뭐 이런 정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약 한 1,000원 언저리에 되고 있는 부분들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들 한 700원 정도까지는 정부에서 보조해 줘야 돼요. 지금 한 130 몇 원 정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한 700원 정도까지 보조해서 LPG 가격이 한 실질적인 989 그죠? 한 990원 정도 하죠. 예? 700원 정도까지는 보조를 해줘서 실질적으로 연료비에 대한 부담 자체를 한 250원 정도 이런 정도로 부담을 하게끔 하면 이건 법인 택시들에게 직접적인 지원을 해주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모럴 해저럴드도 이게 방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뭐 가스값을 넣는 만큼 넣는 부분들인데 뭘 넣는 만큼 보조해 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걸 얻다가 뭐 가스 같은 경우는 빼다가 팔아먹을 수도 없는 입장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면세유 같은 경우에는 빼다가 팔아먹는 경우도 좀 있다고는 가끔 있다고는 하는데 이 가스는 그것도 불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본다면 정부에서 진짜로 법인택시를 살리고 싶다면 개인택시, 법인택시 공통으로 LPG 가스에 대한 부분들을 획기적으로 갖다 집어여라. 뭘로? 보조를 한 700원씩 리터당 한 700원씩 갖다가 보조를 집어 넣어주면 법인택시에 대한 재무제표가 훨씬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부분들을 급여로
환원할 수 있게끔 요금을 올리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으니 이런 식으로라도 보조를 해서 택시에 쓰이는 연료만큼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가서 택시 산업 자체를 살리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맨날 말로만 월급제 되는데 실질적으로 아니 돈 곳간에서 인심 난다고 곳간이 비어 있으면 인심이 날 수가 없어요. 법인택시 사장들도 택시에 대한 원가는 운송 수송에 대한 원가는 안 맞춰주고 그리고 자꾸 월급은 올려주라고 그러고 안 맞는 부분들이에요. 물론 지금 그렇다고 해서 법인택시 사장들이 잘하고 있다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거기도 한계치에 몰려 있단 말이에요. 법인택시 사장들도 한계치에 몰려 있고 노동자들도 한계치에 몰려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들을 가장 어떻게 하면 빨리 보조금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 각 개개인의 법인택시 기사들에게 보조금을 5만 원씩, 10만 원씩, 20만 원씩 준다고 되겠느냐? 안 된다고. 왜? 전국을 다 줄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 사람들이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공무원이 아니라고. 예. 그런데 구리독수리는 가스 무제한 풀면 경부고속도로에서 서울로 올라가는 거 150 이상 쏴서 댕긴다고. 일부 뭐 어떤 제도에 대한 부작용은 있을 수 있지만 혜택에 대한 부분들은 확실하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가스값에 대한 택시 가스값에 대한 보조금을 획기적으로 인상해라. 그리고 법인 택시 부실된 곳은 정리해라. 근데 그냥 정리할 수 없으니 면허 전환을 하게끔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더 이상은 보고 싶지 않아요. 진짜로. 더 이상은 저희는 택시회사 대표가 이런 일로 구속되는 것도 보고 싶지 않고 그다음에 택시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것도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빨리 택시에 대한 정상화에 대한 방안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게 그 택시TV의 바람입니다. 박대희님이 LPG 하이브리드를 빨리 풀면 지원금도 줄일 수 있는 그거라고 얘기하시네요. 그래요. 그래서 요 부분들 남의 동네 이야기이기는 합니다만 법인택시 이야기를 좀 잠깐 좀 살펴봤습니다.